따풀을 풀어보니 따풀 2학기 내용이 최상위 1학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1학기, 2학기 개념서 따풀 다 하고 1학기 최상위, 2학기 최상위 같이 푸는 게 나을지, 그냥 1학기는 1학기대로 개념 따풀 최상위 하고 2학기 거 시작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심화 문제는 3학년에 올라가도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진짜 이제 놓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2학년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개념서 빼세요. 과감하게 빼세요. 과감하게 빼시고 2학년은 따풀 최상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3학년부터는 개념서 따풀 최상위, 개념서 따풀 최상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따풀 다 하고 최상위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환되는 이 나선형식 반복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렇게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그게 더 낫겠습니다. 보통입니다. 연산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리셈 기본으로 하십시오. 요거는 빼고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2개. 선행은 필수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 그런 성향 있죠. 엄마표 선행하려고 했어요. 본인 학년 심화 문제는 잘하는 편이고 연산은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은 교과 선행을 집에서 하는 걸 거부해서요. 그런 아이들 있죠. 도덕적인 아이들. 저도 그런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선행하면 안 된대요. 선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행이 나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득해서 가르치고, 선행은 전략이지 선과 악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교육에서 선행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대치동 사는, 개포동이죠. 개포동 강남 사는 친구에게 요즘 대치동 분위기는 어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잘하는 편이라고 하면 대치동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잘하는 편이면 초등학교 6학년에 고등 시작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 중등 시작하고 그게 거의 공식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빨라졌구나. 내가 알고 있던 10몇 년 전보다 많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알고 있었지만 6학년 때 고등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로 KMO 하는 정도의 수준 아이들이, 옛날에 KMO 도전하고 영재고 가는 수준의 아이들이 이제 하는 공부였는데, 지금은 좀 한다 싶으면 그렇게 하니까 마음 아픈 게, 그 아이들 중에서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대치동의 기준이 그러니 그렇게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여튼 천재 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죠. 예. 근데 선행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뒤에 정말 심화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선행을 하면서 어차피 2-3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행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윗학년 거를 배워놓으면 지금 거 당연히 풀려. 이거는 정말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심화 문제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이고, 심화를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그 기준을 중학교에 한 2년 정도 해놓으면, 중학생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 집중하면서, 수행평가나 이 내신, 그러니까 수시 전략이죠. 말하자면 입시에서 내신에 집중하면서 수능 같은 경우는, 정시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학습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상위권 진학 전략을 짜요, 보통. 네, 보통 그렇게 짭니다. 좀 공부한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짜니까 초등에서부터도 선행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심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하고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선행하는데 밑에 구멍이 생긴다? 그런 선행은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에게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만 해나가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비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얘기해 주신다면 아이도 납득하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동기부여나 또는 이제 자기도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납득이 돼야 마음이 움직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비 초3 사고력 팩토 교과샘 3-1 진행 중입니다. 1월부터 교과 3-1 기본 응용하고 최상위 S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권당 3달씩 하면 6개월이 걸리는데 3달씩 하면 안 돼요. 진도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할까요? 3달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드리면 교과 3-1 기본 플러스 응용 6주 길어져도 2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한 단원 1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대략 제가 아이들 많이 교육시켜 봐서 정량화하는 것도 많이 이제 계산해 봐서 18페이지 내외 될 겁니다. 좀 두꺼운 책이면 20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한 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주. 2주 정도를 여유를 두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어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딜레이 되는 건 인정. 하지만 학습량으로 보면 가정학습을 하셔도 개념서는 6주 정도에 끝내시는 걸 목표로 하고 2달, 8주 정도로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습관이 잡히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학습 습관이 잡히게 과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3달 안 돼요. 3달 안 돼요. 그렇게 2달을 하시고 또는 6주를 하시고 최상위 S는 뭐 2주 정도 더 생각하시던가, 따풀을 생각해 봐도 따풀도 학기당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따풀도 지금 이제 짜보고 확정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하세요라고 진도를 정해 드릴 건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거의 매일 풀어요. 저희 학습단 하는 거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런 진도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있으신 어머님들, 저와 같은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으신 분들은 매일 한두 단원씩 풀리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도 그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진도의 의미가 있고 자연스러운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선행이란 1년 공부에 있어서 2달 혹은 3달 정도씩을 빠르게 해서 5학년 정도가 되면 당연히 넘어가서 중학교 거 시작할 수 있는 5학년 중반 정도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중등을 시작하는 선행을 5학년 2학기 정도에는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물론 이거는 학군지에 가가지고는 느려가지고 큰일 난다고 얘기 듣는 선행이긴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에서 공부를 좀 한다면 늦어도 5학년 2학기 정도에는 중등을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은 많이 느립니다. 3학년부터의 공부는 개념서 정도는 6주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8주 걸리더라도 4학년, 5학년이 되면서는 진짜 6주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어렵지 않잖아요. 개념서 빨리빨리 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이제 교과샘 말씀하신 교과샘이나 원리샘이나 이런 연산 교재들로 연산을 백업을 해주니까, 미리 해놓으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속도는 붙게 해준다. 그래서 그 연산책은 진도 6개월, 5개월에 넣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말이 딱 맞죠. 심화는 실력을 쌓아가는 저축이고, 선행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성적을 내기 위한 투자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지금 투자해서 수익은 미래에 보죠. 심화는 차곡차곡 쌓이죠. 그런 방향으로 심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여유 있게 성적을 채울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행은 전략입니다. 전략. 필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만약에 중등에 가서
내신을 다 A 받을 수 있는, 수학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 고등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댓글이 질문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 추운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징 멘트로 준비한 부분 안내해 드리면,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고민,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해 주실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도형 움직이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기, 도움을 드리기 더 좋은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천쌤 수학학습단 2기 신청이 다음 주에 공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수학학습단을 신청을 해서 아이가 이제 좋은 습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시고요. 여기 방송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궁금증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지도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수학 지도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천쌤에게 물어보셈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방송을 잘 별도로 촬영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보시기 편하게 화질도 좋은 화질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연말 되세요.